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러운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편에 끝냈으면 좋았는데 워낙에 할 말이 많아서 도저히 한 편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창홍 C300의 메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은 창홍 C300의 성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해명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난 방송에서 좀 이상한 부분 없으셨나요?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들은 뭐야? 이거 맞아? 라고 의문을 표시할 법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모컨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동 포커스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화면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화면이 나온다고 이게 맞아? 라고 의문을 표시할 법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장면은 바탕이 그냥 하얀색입니다. 분명히 제 눈은 하얀색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로 촬영을 하니까 뭐지? 이렇게 약간 무지갯빛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DLP라는 프로젝터 투사 방식의 특성이 반영된 장면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파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장면은 오마이걸의 유아가 댄스를 추는 장면인데요. 자, 이 장면을 제가 갤럭시 10 플러스에 있는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분명히 아까 전에는 내 하얀색으로 봤는데 왜 이렇게 울긋불긋 울렁울렁 무지갯빛이 나는 거지? 자,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DLP, 즉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방식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LCD 방식의 프로젝터는 광원에서 화면이 표시가 된 LCD 액정 표시 장치를 통해 가지고 그 빛을 그대로 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에서도 이러한 무지갯빛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DLP는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 광원에서 쏘아진 빛이 컬러 휠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색깔을 띤 빠르게 회전하는 원판을 통해 가면서 순간순간 빛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각각의 색깔을 미처 눈으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쉬운 예로 색팽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색이 각각 표시가 된 팽이를 세게 돌려보면 각각의 색깔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이 한데 뭉쳐가지고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회전하는 각각의 색이 섞이면서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빠르게 촬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전하는 색깔을 잡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내 눈에는 하얀색밖에 안 보이는데 왜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렇게 울긋불긋 색깔이 나오는 거야? 자, 제가 촬영을 UHD 60프레임으로 하고 있거든요. 즉 1초에 60장의 화면을 찍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돌아가는 그 색깔의 순간이 살짝 찍힌 거죠. 그래서 원래 촬영 프레임이 1초에 한 10프레임이나 20프레임 정도가 된다면 여전히 하얀색으로 느껴졌겠지만 이것이 60장을 찍어대니까 빠르게 회전하는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잡아서 그 순간순간의 그 색깔을 캐치를 해낸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뭐야, 이거 C300이 하얀색 화면이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나오는 거 이거 맞아? 이거 불량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셨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해다. 이것은 제가 워낙에 고화질, 고프레임으로 찍다 보니까 생긴 결과가 되는 것이지, 이것을 프레임 수를 낮춰서 찍게 되면 이런 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는 해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게 되는 화질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늘상 하듯이 테스트용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제가 여지껏 리뷰했던 제품들 가운데 가장 밝고 가장 또렷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땡21입니다. 왼쪽이 땡21이고
오른쪽이 C300입니다. 하얀색인데요. 자, 여기서 게임 끝났죠. 야, C300이 이렇게 밝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이 쨍하구나. 그리고 골고루 밝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LCD의 경우에는 중간 부분이 아주 밝고 모서리 부분이 좀 어둡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죠. 이것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DLP의 경우에는 내 모서리 귀퉁이도 크게 열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점도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쨍한 화면을 구현하는데 수월함이 있지요. 그리고 명암비를 구현하기도 좋습니다. 왜? 이 DMD 칩이요, 아주 미세한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거울이 빛을 반사를 시키면 밝게 되는 것이고, 반사각을 틀어가지고 아예 빛을 반사를 안 시켜버리면 그럼 그냥 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LCD 프로젝터에 비해서 명암비도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볼까요? 이게 뭐야? 검은색인데 왜 한쪽은 완전 검정색처럼 보이고 한쪽은 이렇게 흐릿한 회색처럼 보이지? 물론 이 화면은 카메라를 통해서 찍힌 화면이기 때문에 좀 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과는 약간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C300의 검은색은 땡 21의 검은색보다는 확실히 좀 회색빛이 납니다. 왜 그럴까? C300 프로젝터의 밝기가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부분까지도 같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검은색 단색을 표현할 땐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로 검은색과 하얀색이 같이 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얀색과 검은색이 같이 있을 적에 아까 전처럼 이렇게 회색빛이 나나요? 아니죠. 이번에는 오히려 땡 21보다도 훨씬 더 깊은 명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적 명암비가 아닌 고적 명암비 쪽에 훨씬 더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훨씬 더 강렬하고 또렷하죠. 그 색깔의 변화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이 경우도 볼까요? 글씨가 구별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네 귀퉁이의 글씨를 보시면 땡 21의 경우에는 살짝 뭉개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C300의 경우에는 이 구석구석까지도 아주 핀이 잘 맞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도 확실히 어두운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장면을 좀 타는 것 같아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땡 21의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색감이 진짜 화려하죠. C300 이것만 보더라도 알리 C709가 135%를 구현한다 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다 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지금 어두운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간 밝게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좀 나오는데요. 땡 21 같은 경우에는 저 검정색 부분에 저 뒤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런데 C300의 경우에는 바로 보이시죠? 저 뒤에 라디에이터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보이시죠? 안 보이는 부분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검은 바다를 표현하는 것은 약간 좀 한계가 있죠. 물론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밝은 부분은 아주 화사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너무 쨍해요, 화면이. 자, 여기서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가 있죠. 전반적인 색의 재현력이랄까, 색의 화사함, 그리고 그 화면 전체의 밝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압도적으로 C300이 좋지만 상대적으로 어두운 영역, 특히 검은색 영역의 구현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뭐죠? 바로 HDR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HDR이 지원이 되는 영상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나은 검은색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 볼 거는 레이턴시인데요. 자, 100초 동안 돌렸을 적에 컴퓨터와 프로젝터에 비친 화면 간의 레이턴시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를 보면 약 31ms 차이가 나는군요. 레이턴시 체크했던 거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보통의 그 중저가 프로젝터들이 50ms 정도 딜레이가 있었는데 요건 한 30ms 정도 차이가 나는군요. 훨씬 레이턴시가 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레이턴시의 최강자는 땡9이네요. 자, 그 밖에 우리가 추가로 체크해 봐야 할 사항들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운드인데요. 저희 와이프가 이 프로젝터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절 보더니 묻더라고요. 여보, 이거 진짜 좋은 프로젝터 맞지?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더니 소리가 다른데 뭘 소리가. 그쵸. 우리 아까 전에 메뉴에서 봤었죠. 돌비 서라운드가 지원이 되는 프로젝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넷플릭스로 연결을 하면 돌비 디지털 5.1이 활성화가 돼요. 한번 어떻게 다른지 땡21과 사운드의 차이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사운드코어의 라이프 Q35 헤드폰을 리뷰를 했었고요.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사운드코어의 라이프 Q35 헤드폰을 리뷰를 했었고요. 네, 확실히 뭐 더 말할 것이 없죠. 확실하게 사운드는 C300이 갑입니다. 다음에 얘기해 볼 사항은 리모트 컨트롤에 관한 얘기인데요. C300의 리모컨은 블루투스 방식입니다. 기존의 중저가형 프로젝터의 리모컨들은 대부분 다 천편일률적인 적외선 방식, IR 방식의 리모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리모컨을 꼭 프로젝터의 센서 부분에다가 대지 않으면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일상다반사입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리모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방향을 타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에서건 어느 위치에서건 눌러도 동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에어마우스 기능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판에서 뭔가를 입력을 하려면 기존에는 리모컨 방향키와 OK 버튼을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글자를 쳐야 했었잖아요. 이거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공중에다 대고 리모컨을 2번 정도 탁탁 털어주면 갑자기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마우스의 포인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필요한 버튼을 꼭꼭꼭꼭 눌러주면 아주 편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실용성이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능 테스트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 대만족. 하나 약간 걸리는 거 있음. 그건 바로
검은색의 표현이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 HDR 기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움은 있죠. 그런데요, 이거 비교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거슬리는 것이지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화사한 색감 때문에 그 자체 검은색의 표현이 모자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프로젝터는 명암비가 좋은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검은색의 심도가 낮다라는 것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C300의 퀄리티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자, 이 정도면 정말로 꼼꼼하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거 몇십만 원짜리를 그거 어떻게 중국제를 사냐, 무서워서 검증도 안 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 리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관자 패밀리들은 이 C300을 659달러에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참고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매 방법은 바로 이 동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오늘도 콘텐츠가 유익했다, 재미있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